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제 사부 시작하겠습니다. 10월 세 번째 주고요. 날이 가면서 시장은 계속 침몰하고 있고 계좌 열어보기 짜증나고 답답하고 이럴 때일수록 계좌 열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일단 안정되는 걸 봐야 될 텐데 이런 사이에 저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평소에 좀 다루기 힘들었던 섹터, 한 번쯤 이거 공부해야지 했던 섹터, 어떤 플랫폼과 AI 그리고 또 게임까지 만약에 금리 변화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뭔가를 끌어올릴 만한 섹터들이죠. 이런 쪽에서 우리 어렵게 애널리스트 한 분을 모시고 관련된 산업들 심도 있게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상상인증권의 최승호 애널리스트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데 괜찮으셨습니까? 예, 편하게 왔습니다. 네, 편하게 기사 모시고 예. 시장은 어렵지만 네. 그래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가야지. 저희도 가야지 주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먹고 네. 긍정적인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커버하시는 섹터가 좀 잘 나가면 기분이 좋으신 거죠? 그렇죠. 네. 저희도 뭐 사실은 긍정적인 시선에서 종목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섹터가 안 좋아지고 기업이 안 좋아진다 해서 네. 그거를 나쁘게 항상 저희도 쓰고 싶진 않거든요. 그럼요. 항상 시장이 좋을 때 우리도 좀 더 증시가 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고 싶고 네. 또 저평가된 기업을 이렇게 저희가 또 투자 포인트를 제시해서 음. 올려주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플랫폼 게임 산업이 처한 상황이 네. 단순히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네.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사실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에는 네. 저희도 상당히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 네이버 카카오 좀 살려주세요. 네. 저희 뭐 웬만해서 손해율이 뭐 50% 이상으로 다 벌어지신 분들 많다 보니까 네, 관련돼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 일단은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시장이 좀 하수상합니다. 네, 이럴 때 혹시 회사 하우스 분위기나 아니면 시장에 대한 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쪽 좀 잠깐 코멘트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전망을 이제 작성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도 지금 나온 산업 레포트들 뭐 반도체라든지 뭐 수소, 스몰캡 이런 쪽 레포트를 보면은 긍정적인 시선이 사실 좀 많이 담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려운 거는 사실 저점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네네. 내년에는 사실 금리 지금 피크아웃도 될 것으로 보이고 음. 매크로적인 환경이 먼저 좋아지면서 종목 장세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종목 장세를 넘어서 네. 산업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 게임 산업도 뭐 지금 업황은 뭐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만 네. 내년에는 좀 반전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해당 내용은 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연간 전망하고 쭉 하면 나오겠네요. 네. 그때 한번 또 자세한 내용들도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러면 이제 바로 플랫폼 산업으로 딱 시작을 하시네요. 예. 네. AI부터 Z까지. 이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관련돼서 가장 또 이제 플랫폼 산업에 대한 커버리지를 하실 때 어떤 주요하게 봐야 될 것들 뭐 이런 거 한 몇 개 좀 정리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제가 이번에 플랫폼 섹터 쉽게 말씀드리면 인터넷 산업 작성하면서 네. AI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사실 플랫폼 산업들이 영위하는 산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네이버, 카카오만 하더라도 뭐 페이, 컨텐츠, 커머스, 광고 네. 그 외에 수많은 뭐 카카오 같은 경우 모빌리티도 있고 게임도 있고 많죠. 수많은 산업이 있긴 한데 네. 일단은 제가 작성한 게 사실 AI고 AI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페이나 컨텐츠 사실 모두 다 사용되는 산업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있어서 네. 핵심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저는 바라보기 때문에 네. 좀 AI 관련해서 좀 인터넷 산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AI 비즈니스가 어디까지 와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네.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빨랐죠. 그래서 지금 페이지로 보시면은 네. 생성형 AI의 좀 타임라인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AI가 갑자기 윈터가 끝나고 붐이 들어온 것은 잘 아시는 알파고, 그렇죠. 딥마인드의 알파고 2016년도 그때 당시가 사실 스타트 라인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생성형 AI, 챗GPT라든지 하이퍼클로바 X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2017년도 당시에 발표된 구글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쉽게 설명드리면은 트랜스포머 모델은 문장의 모든 단어 관계를 동시에 파악하는 구조이고요. 네. 그래서 이 모델을 기반으로 나온 것이 이제 GPT입니다. 저희가 흔히 잘 아는 GPT, 네. Generate Pre-trained Transformer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 먼저 시작했다라고. 그렇죠. 그러면 AI의 아버지네요, 지금. AI의 아버지라고 봐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 알고리즘이나 이제 모델을 기반으로 나온 게 이제 GPT였고, 네. 그 이후로 이제 GPT가 사실 또 주목을 받았던 것이 이제 챗 GPT잖아요. 서비스로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어떻게 생성형 AI가 2018년도 당시에는 이렇게 대두되지 않았는데, 네. 작년 이제 8월경 챗 GPT가 출시되면서 어마무시한 성과를 사실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산성, 그리고 어큐런시, 정확도, 그런 부분의 창의성, 뭐 이런 부분에서 AI가 놀라운 성과를 냈는데, 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앞서 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트랜스포머가 첫 시작을 알린 것이고, 네. 그 밑에 이제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네. 여기 AI 모델 밑에 이제 괄호로 숫자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파라미터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파라미터가 커질수록 AI가 똑똑해진다. 그러니까 인간 뇌로 치면은 시냅스 부분을 담당하는 게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많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모델의 성능이 좋아진다는 게 이제 스케일링 로라고 해서 큰 모델, 큰 데이터의 모델이 좋다는 게 지금은 AI 주류 지금 의견이고요. 네. 물론 이 경우에서도 이제 과적합이라든지 너무 신경망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 대체적으로는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AI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는 되게 낮게 시작했습니다. GPT-1, 2 같은 경우는 뭐 해봤자 100억 언더 정도 되는 외계 변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저희가 흔히 아는 이제 챗GPT의 모태가 된 GPT-3부터는 1750억 개의 외계 변수 사이즈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었거든요. 와, 예. 그래서 사실 이 AI가 되게 블랙박스적인 측면이 있는 게, 네.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AI나 이제 AI를 개발하시는 학자분들도 네. 왜 AI가 갑자기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명확하게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냥 다만 결과로만 보면은 네. 100억 개의 매개 변수를 100억 개의 매개 변수를 네. 초과하는 순간부터 AI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성과 어큐런시가 많이 높아졌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GPT 같은 경우도 1750억 개의 모델로 이렇게 3.3이 나오게 되면서부터 좋은 성과를 보이게 되었고, 네.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챗GPT가 개발이 되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전 세계 기업들도 AI에 대한 연구를 원래 기존에도 계속 하고 있었지만, 네. 드라이브가 좀 더 많이 걸리게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AI 생태계는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메타처럼 이제 오픈 소스로 좀 모델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아니면 GPT처럼 이런 논문이나 자기들의 그런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비교적 프라이빗하게 운영하는 경우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궁금한 게요. 네. 우리 애널리스트님도 자료 찾거나 문서 작성할 때 활용하십니까? 예, 그럼요. 저도 뭐 네. 사실 리서치를 할 때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활용하진 않는데, 네. 뭔가 잘 찾아도 안 나오는 경우에서 활용해 본 경우는 있어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질적으로 좀 업무에서 활용을 했던 거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출장을 다녀왔는데, 네. 회사에 출장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네. 이거를 좀 작성을 하려는데 막 일시부터 해서 뭐 그런 거 작성하기가 좀 귀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내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예. 기업이 있습니다. 예. 그 기업이 최근에 AI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좀 출장 품위서를 작성해 달라니까 양식을 되게 양식도 그렇지만 내용까지 잘 그대로 작성을 해주더라고요. 와. 예. 그래서 뭐 이런 좀 간단한 업무는 솔직히 지금도 AI로 대체가 가능하다. 네. 특히 이미지 생성 쪽에 있어서는 AI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네. 자세한 점은 또 뒤에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돼요? 폴라리스 오피스? 뭐 그렇게까지 뭐 예.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다만 뭐 예. 제가 이제 레포트를 작성을 하긴 했는데, 네.
사실 AI 밸류 체인은 뭐 굳이 나눠본다면은 네. 간단하게 나눠본다면 AI를 개발하는 측과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측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흔히 아는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네. AI 개발도 하면서 자기들 플랫폼을 활용하는 네. 개발과 활용을 같이 하는 회사들이고 오픈 AI, 뭐 GPT 네. 같은 데가 이제 개발에만 좀 그렇죠. 집중을 하는 회사겠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MS라든지 기타 업체들에게 이렇게 뿌려주는 입장에 있으니까. 돈 받고 하겠죠 이제? 그렇죠. 네. 예. 당연히 수익화는 지금 시작한 단계고요. 뭐 네. 향후 12개월간 한 10억 달러 정도 벌 것으로 해외 외신에서는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AI 쪽에서도 그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영어가 할루시네이션. 헬루시네이션. 환각 현상. 허상, 뭐 환각, 뭐 이런 그쵸. 걸 얘기하는 네. 거죠. 없으면 막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네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많이 러닝 모델을 계속 갖추다 보니까 많이 좀 정확해지기 가기 시작한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 것 같죠. 그렇죠. 네. 사실 뭐 제가 직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GPT를 쓰면서 그 없었던 일에 대해서 자꾸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네. 벌써 그거부터가 이미 수정이 되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네. 사실 AI가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유저 피드백 학습이라고 해서 네. 그 유저 피드백 강화 학습이라는 것을 네. 계속 끊임없이 돌립니다. 아, 그러니까 유저들이 답변하는 거에 토대로 다시 또 피드백을 주고 그것도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잘못된 답변이다. 네.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고 하다 보면은 네.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도 계속 발전이 될 것이다. 예, 네가 뻥치고 있구나. 이런 거요. 그렇죠. 예. 네. 계속 해주시죠. 네, 중간에 네. 끊어서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까 좀 AI 개발과 이제 서비스를 활용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AI 서비스로 하여금 사용을 해서 네. 서비스가 더 재밌어지고 수익화가 가능한 뭐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것도 좋겠다. 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기업 아까도 좀 여쭤보셨지만은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AI를 개발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네. AI 모델은 네이버에서 받아서 쓰고요. 아. 그리고 스테빌리티 AI라는 그 이미지 생성 모델 외국 회사에서 받아서 쓰고 네. 또 저희가 잘 아는 GPT도 받아서 쓰거든요. 음. 근데 그 모델을 받아서 네. 그 폴라리스 오피스 AI 서비스 자체가 좋아진다면은 좋아지고 앞으로 더 발전이 될 거니까.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수익화가 가능하다면은 네. 오히려 이쪽이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수익화라든지 AI를 가지고 상용하는 정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제가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일단 AI 개발 자체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왜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면 제가 드리는 이유는 네. AI를 개발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쉽거든요. 쉽다기보다는 아주 어렵지는 않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무슨 특허라든지 완전히 그 클로즈드 소스로 예. AI를 어떻게 개발했는지가 꼼꼼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앞서서 그 구글 트랜스포머 모델이 공개된 이후로 AI 모델들이 활발히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다 오픈 소스입니다. 음. 저도 볼 수 있고요. 네. 다 모두가 볼 수 있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사실 AI를 개발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들은 많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여지시는 메타 라마 같은 경우도 네. 오픈 소스로서 지금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국내에서 AI 개발하시는 분들이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문제는 네. AI 모델 만드는 것 자체야 뭐 그렇다 치지만 네. 좋은 AI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잘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죠. 오픈 AI, 구글, 메타, 테슬라, 아마존, 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AI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기업들과 경쟁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우위를 가져야만 우리 AI 모델을 사용을 그런 비즈니스라든지 커스터머들이 활용을 할 것이니까 네.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은 좀 상당히 또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면 할수록 네. 오묘한 그런 AI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얼만큼 지금 이제 우리 신기한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메가 트렌드는 AI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은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 아닐까요? 이거 가지고 돈을 벌어야죠. 네, 그 말씀하셨던 수익화 관련된 쪽이 확인이 돼야 시장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막 열광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그래도 뭐 MS라든지 어도비라든지 오픈AI 같은 곳이 수익화를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이뤄내긴 했지만 네. 사실 저희가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네. 비용도 어마무시하거든요. 뭐 그 엄청나죠. 수준을 뛰어넘는 수익화까지는 아직은 진행이 안 되었다. 네. 뭐 사실 당연한 것이죠. 아직 네. 수익화를 시작한 단계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네. 하지만 제가 이번에 AI 좀 레포트를 펴내면서 예. 한 가지 제가 컨빅션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앞으로 AI 시장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커질 거라는 그렇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겠죠. 저희가 생성형 AI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활용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아까 제가 뭐 출장 보고서 작성하고 그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그렇죠. 학급 태스크를 제가 맡긴 것이고 예, 잡무. 예. 그렇죠. 잡무를 맡긴 것이고 예. 이것이 고급화되는 과정은 예. 이미 사실 실용화가 많이 됐지만 이미지 생성 모델 같은 경우는 네. 대체된 경우가 꽤 있고요. 디자인이나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이미지 생성을 해서 좋은 경우가 있는데 뭐 네. 예시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 네. 17페이지에 이제 그림 3번 같은 경우가 네. 이미지 생성 모델로 제가 애널리스트를 그려달라고 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빌리티 AI라고 해서 예. 되게 글로벌 걸출한 이미지 생성 모델한테 제가 물어본 결과고 네. 오른쪽은 이제 외국 업체인데 네. 상대적으로 좀 지명도가 떨어지는 업체에게 제가 이제 그 AI에게 이미 뭐 애널리스트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네. 여기서도 사실 잘 보이시겠지만 네. 두 모델의 퀄리티 차이는 극심하다.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또 생성형 AI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점은 네. 생성형 AI 자체가 무언가를 생성해서 결과물을 산출해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예. 기존의 검색 엔진하고는 다르거든요. 다르죠. 검색 엔진은 뭐 앞에 그림 2처럼 구글이 알고리즘 검색 엔진 변화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쏟았지만 네. 사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거는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바로 티가 난다. 네. 안 좋은 모델과 좋은 모델이 구분이 바로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네. 그러니까 수익화도 이거랑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모델이 나와야지 그렇죠. 우리가 수익화가 가능할 건데 예. 그러면은 어떤 모델들이 과연 수익화에 용이할 것인가? 예. 당연히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잘 해줄 수 있는 모델이 용이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어떤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삼성전자랑도 이제 같이 협업하고 있는 부분이 뭐 반도체 칩 뭐 설계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협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예.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누가 봐도 좀 태스크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 코딩을 도와준다든지 네. 생산성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담당할 수 있는 AI를 개발한 회사가 향후 수익화 지점에서 앞서 나갈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하이퍼클로바 X 발표하면서 네. 단계적으로 AI 모델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된 게 아니군요, 아직이요. 지금 모든 모델을 공개한 게 아니고요. 완전히 베타 수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이버도 하이퍼클로바 X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을 막 또 키웠다가 약간 보니까 이제 또 주가는 좀 주춤한 게 네. 아직 다 보여준 게 아니어서 그러네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79페이지 제가 지금 띄워놓은 장표 봐주시면은 네. 타임라인 보면요. 예. 네이버가 8월 24일에 최초로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네이버 주가가 장중에 7% 마감을 맞습니다. 했고요. 예. 그리고 장이 끝나고 실제로 우리가 클로바 X 베타를 통해서 네이버의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네. 유저 반응이 그렇게까지 호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주가 그대로 반납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겹쳐서 지금 주가가 계속 약세에 있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네. 물론 네이버라는 회사의 주가를 단순히 AI 하나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지금 AI 모델에 대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업 가치는 부여돼 있지는 않다. 네. 그 기대감은 다 빠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결국 유저들이 8월 24일에 클로바 X 써보고 네. 주가가 반응이 안 좋았고 주가가 떨어졌던 것은 어쩔 수는 사실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는 거는 예. 일단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었거든요. 앞서서 제가 AI 논문을 이렇게 막 다 우리의 연구 성과를 공개하는 쪽이 있고 네. 이거를 꽁꽁 숨기는 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이버도 21년도에 하이퍼클로바 공개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네.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AI 모델을 만들었고 이 모델에서 사용된 파라미터가 몇 개며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다. 이런 정보들을 다 공개를 하고 성과까지 이렇게 논문 페이퍼로 공개가 되었었는데 네. 이번 하이퍼클로바 X부터는 파라미터 개수부터가 이미 미지수입니다. 완전히 다 숨겨버렸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네. 상황에서 사실은 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유저 반응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유저 반응 면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많이 개선이 되었거든요. 네. 이때 당시는 베타 테스트로 처음 모델을 공개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할루시네이션 같은 문제점도 있고 네. 제대로 결과물이 산출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9월 같은 경우 Q 베타라고 해서 네. 검색에서 좀 사용되는 AI 모델을 또 이제 공개를 했는데 네. 그 모델을 공개했을 당시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이 또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네. 또 11월에 클로바 X가 또 2차 베타를 또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8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해서 뭐 정식 오픈은 아직 아니지만 네. 다양한 베타 서비스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아직 네이버 AI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네. 지금 예단하기는 것은 조금은 섣부르지 않나. 음.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AI 모델을 제가 직접 사용해 본 결과로도 네. 이 정도면은 저는 국내에서 사실 들인 비용 같은 거 감안하면은 네.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난 5년간 3천억 원 정도를 들여서 뭐 칩셋도 뭐 사고 네. 총 든 비용이 이제 5년간 1조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큰 비용이죠. 그렇죠. 1조 원 상당히 큰 비용이지만 네. 글로벌로 확장해 보면 사실 또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뭐 흔히 얘기하는 MS라든지 구글, 메타 이런 기업들은 우습게 1, 2조 원을 그렇죠. 지출하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군비 경쟁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뒤지고 들어간 부분에 있다. 아. 특히 또 AI 개발에 있어서 칩셋, 네. GPU 칩셋의 중요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사실은 되게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을 한 거죠. 네. 하지만 그런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자체 발표에 따르면은 하이퍼클로바가 X가 GPT 3.5 대비해서 승률이 75%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 비용 대비 성능으로는 되게 우수하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아직 보여줄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네. 네이버 AI가 향후 어떻게 네이버 생태계에 녹아들고 네. 이것을 가지고 비즈니스 확장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I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고 있는데 솔직히 이 정도까지 해서 듣고 계셨던 시청자분들이시라고 하게 되면 되게 그렇구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경제사부는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종목적으로 훅 뛰어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저희가 가장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계속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네이버 카카오 왜 이래요? 이게 첫 번째. 네. 그리고 애널리스트님이시라면 지금 시점에서 네이버를 사시겠습니까? 카카오를 사시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네. 너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둘 다 지금 다 엉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주가가. 네, 여기서 지금 저희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냥 힘이 쫙 빠져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 인터넷 관련주들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쪽과 만약에 고른다면 만약에 물을 탄다고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 뭘 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때에 대해서 좀 대응하실 수 있는 전략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네. 내년쯤에는 다시 플랫폼주들이 많이 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예. 플랫폼주의 매출, 그러니까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광고죠. 광고와 광고, 예. 커머스인데 광고 업황이 잘 아시다시피 아직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9월 지표상으로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네.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의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네. 적어도 내년에는 좀 이벤트가 많잖아요. 총선부터 해서 광고가 많이 집행될 수 있는 이벤트가 있고 그렇구나. 또 예. 업황 매크로적인 시황 자체가 그래도 조금 내년에 많이 회복할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으니까 금리가 정점이다 뭐 이런 그렇죠. 것들요? 금리가 정점이면서 결국 이게 플랫폼주들이 성장주기 때문에 네. 금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적까지 내년에 커머스라든지 광고, 업황 좋아지면서 반전한다면은 네. 그때쯤은 다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예. 주가가 많이 빠진 거는 뭐 바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네. 충분히 싼 구간에 와 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된다고 좀 여쭤보신다면 난감하실 수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예. 난감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레포트에 이제 이거 인덱스 레포트를 작성했을 때 당시에 네이버를 탑픽으로 제시를 드렸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예. 좀 네이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카카오가 안 좋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 생성형 AI를 가지고 비즈니스 적에서 비즈니스 모델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게 리스키한 지점도 있습니다. 네. 비용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네이버가 지난 5년간 1조 원 썼고
앞으로도 뭐 지금 당장 칩셋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GPU들이 뭐 H100 다음에 엔비디아 H100 다음 모델들이 나오고 하면은 분명 교체 수요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리스키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네. 비용적인 부담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2, 3년 후에는 또 많이 지출을 해야 될 텐데 네.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네이버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당장 미래 신산업 뭐 이렇게 네이버처럼 멋있는 뭐 AI 뭐 메타버스 뭐 그런 쪽에 있어서 카카오가 좀 많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죠. 너무 실망을 많이 줬어요. 자회사 상장권 때문에. 네, 예. 뭐 그런 이슈도 있고 예. 자회사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예. 주가가 지금 좀 눌려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오늘 좀 AI 관련해서 나오다 보니까 예. AI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은 네. 카카오는 AI 관해서 조금 투자를 줄인 상황입니다. 줄인 상황이고 예. 이 AI 비즈니스를 네이버처럼 확대를 해서 우리가 막 B2B 비즈니스 모델로도 팔아먹고 네. AI에 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네. 카카오가 결국 카카오톡이잖아요. 그걸로- 주된 사업은 카카오톡입니다. 그렇죠. 예. 카카오톡이 핵심이고요. 예. 그러니까 카카오톡 내에서 AI 서비스를 잘 활용해서 유저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 네. 사실은 뭐 비용적인 측면, 뭐 비용 대비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그 부분도 충분히 매력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저희가 사실 카카오톡 안 쓰는 분은 없잖아요. 그거 그냥 예. 전 세계로도 쓰죠, 이젠. 예. 그렇죠. 국내에서는 어쨌거나 모든 예. 분들이 다 사용을 하시는 그렇죠, 플랫폼이다 보니까 예. 여기가 AI 서비스를 붙여서 좀 더 재밌어지는 지점이 나오고 소비자 리텐션율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점이 나온다면은 네. 뭐 그걸 통해서 충분히 광고 지면 확대하면서 광고 수익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다양한 카카오톡 내 서비스들 뭐 커머스라든지 다양한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카카오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성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네. 쪽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보니까 또 AI 커버리지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 저희가 보통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좀 있잖아요. 네, 뭐 코난 테크놀로지, 네. 뭐 솔트룩스, 마음 AI, 뭐 셀바스 뭐 이런 계열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애널리스트님께서 생각하셨을 때는 이 중에서 그래도 이건 봐라. 요 종목은 눈에 띈다. 이런 거 없으십니까? 뭐 제가 최근에 뭐 작성한 레포트로 보면 폴라리스 오피스와 코난 테크놀로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AI 생성형 AI를 가지고 개발하는 쪽과 활용하는 쪽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제 개발하는 쪽이죠. 네. 생성형 AI를 이미 개발 완료했고요. 음. 그래서 그 모델의 특성은 좀 공기업, 공공기관 이런 네. 공적인 자료를 작성하는데 좀 특화가 되어 있는 모델이다. 그래서 B2G 향후 뭐 수주가 좀 기대된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분 관계로 보셔도 SK하고 이제 카이가 네. 주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SKT 같은 경우도 최근에 AI를 좀 전사적인 미래 산업으로 선정을 하고 에이다시죠, 그게. 그렇죠. 예. 에이닷 같은 서비스에서도 드러나듯이 예. 계속해서 이제 AI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음. 이쪽을 미래 신산업으로 좀 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경우에 코난 테크놀로지가 또 지분 관계로 있다 보니까 충분히 나중에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이제 활용하는 쪽에 있는 기업인데 네. 여기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괜찮지 않을까. 사실 지금 문서 오피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추후에는 다 무조건 AI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이미 예. MS 같은 경우가 MS가 오픈 AI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GPT를 기반으로 해서 MS 코파일럿이라는 네. 모델 지금 구독형 모델을 지금 출시 예정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거죠. 뭐 데이터 좀 정리해달라고 프롬프트로 작성을 하면은 네. AI가 알아서 엑셀 만들어주고 와우. PPT도 작성해주고 워드도 뭐 초안 작성해주고 그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당연히 프라이스를 높게 이제 받을 가져야겠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뭐 결제 전환이 다 네. 이쪽으로 AI 쪽으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은 네네. 나중에는 그 프라이스가 높아지는 AI 서비스 요금으로 모두가 전환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AI 서비스를 출시를 하면서 기존 대비해서 프라이스가 한 110% 평균적으로 110% 높은 모델을 지금 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서 계속해서 뭐 개발 정도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 뭐 오픈 AI, 스테빌리티 AI 협업 정도가 강해지면은 네. 충분히 그때는 이제 AI 서비스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까지 생산성을 올려줄 것이고 네. 그때는 회사가 수익화 지점에서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겠다. 더 많이 벌기 시작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제가 잠깐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회사가 렌트카 회사들이 들어와 있네요. 이게 예. AI와 연관성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소카, 롯데렌탈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 있네요. 네네. 예. 이게 사실 플랫폼 업종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네네. 뭐 당장 뭐 사실은 여기 기업들이 AI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AI와의 그 지금 연관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네. 제가 이제 이번에 플랫폼 종목들 쓰면서 네. 그 사실 플랫폼을 분류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 메타버스 때 아마 기억나시겠지만은 예. 사실 메타버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보기 힘든데 그렇죠. 메타버스라고 네. 포장이 돼서 막 주가가 변동이 심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플랫폼을 좀 분리한 기준이 네. 일반적인 정의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플랫폼의 그런 성격을 만족하느냐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플랫폼 기업에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서비스 확장성, 네. 유저 트래픽, 그리고 네. 기술에 따른 수혜 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은 그 네. 성장성, 특유의 성장성, 그리고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를 인정받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는단 말이죠. 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 사실 국내에서는 예시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려면은 이 정도 요소는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종합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구글 같은 기업들은 당연히 플랫폼을 분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카카오톡 같은 이제 SNS 플랫폼도 분류할 수 있고 네. 인터넷 방송 플랫폼까지는 플랫폼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모빌리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애매하다. 네. 제가 좀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여기 업체들이 사실 기술에 따른 수혜 강도는 되게 높은 섹터예요. 앞서 말씀드린 AI도 뭐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예. 전기차라든지 기술이 발전하는 거에 따른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모빌리티 업체고 예. 모빌리티 플랫폼들이죠. 근데 지금 당장은 그 기술의 발전 정도가 아직 그렇게 협업해서 좀 나아가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 또 서비스 확장성에 있어서도 모빌리티 사업 자체만 영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당장은 사실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긴 힘들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기 힘들다고 해서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소카라든지 뭐 롯데렌탈 이런 기업들이 비싸다는 게 아니라요. 네. 그냥 그 업종에 맞는 밸류에이션을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소카나 이제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렌터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렌터카 업체로 분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뭐 EB 세일즈라든지 EB 에비타와 같은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여기 같이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최종 목적은 그겁니다. 네. 예, 종목들이고 네, 그래도 네. 이걸 찾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제일 궁금한 거 하나가 딱 그겁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이 탐구해 주시고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데 그래도 내년 가게 되면 이 종목 하나는 나는 자신 있다. 예, AI 하면은 이 종목은 봐야 된다. 종목 딱 하는 뭐 약간 아마 판단은 저희 시청자분들이 다 하시는 거지만 네. 그래서 요거 하나는 놓치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종목 딱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뭘까요? 그래도 대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대장을 봐라. 네. 예. 국내에서 지금 AI를 가지고 네. 가장 사업 잘하고 있는 회사들. 물론 지금 다른 대기업도 준비 많이 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네. 그래도 네이버를 봐야죠. AI에 관해서는 네. 국내에서 네이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예. 지금 이런 초거대 모델을 처음 개발해서 공개한 것도 네이버고요. 네. 국내가 네이버 때문에 사실 생성형 AI에 있어서 한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정도 국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 생성형 AI를 개발한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뭐 일본도 개발했을 것 같고 뭐 예. 다른 나라 개발했을 것 같지만 예. 사실 미국, 중국이 가장 앞서 있고요. 그 뒤를 잇는 것이 한국하고 이스라엘이거든요. 물론 이제 1, 2등과 3등의 격차가 어마무시하긴 합니다만은 네.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나라가 AI에 있어서 네. 주권을 지키고 있다. 사실 저희가 플랫폼 같은 경우도 되게 특이한 경우죠. 예.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좀 그런 정치적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이렇게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자체 플랫폼을 쓰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건 그러네요. 그렇죠. 네. 다 구글을 사용하죠. 그렇죠. 검색 엔진 점유율도 지금 네이버가 그나마 최근에 조금 뺏겨서 70대 30 정도 되는데 네이버 70, 구글 30 정도 되는 상황인데 네.
이런 주권을 가지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대단합니다. AI에 있어서도 사실 뭐 이거는 투자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좀 응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뭐 주식을 떠나서 네. 그럼 이제 그렇죠. 예. 저희가 산 주식 응원해야죠, 저희가. 네. 그래서 AI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네. 지금 최후의 보루 플랫폼 쪽에서는 네이버가 앞서서 있고 네. 네이버의 AI 개발 수준이 절대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네.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사실 수익화가 가능하고 좀 더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될 수 있는 것도 내년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정식 오픈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지금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AI 관련해서 주목하셔야 될 기업 네이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하나만 고른다라고 하면 아마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리포트 내에 담겨 있는 내용들 한 번씩 꼼꼼히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저 네이버를 가장 탑픽으로 꼽으셨던 우리 최승호 애널리스트셨습니다. 애널리스트님께서 또 아주 나는 이쪽엔 자랑스럽게 그리고 또 공부를 많이 했다. 그리고 또 이쪽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섹터가 게임 섹터시더라고요. 시장에서 게임 섹터 하면은 또 많이 힘든 섹터입니다. 네. 근데 오늘 힘든 섹터를 가져오셔서 예, 그렇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힘든 섹터가 지금 바닥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 다음에 내년을 봤을 때 이 게임 사업의 전반적인 변화와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체크해야 될 포인트 이런 것 좀 살짝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네, 게임주가 지금 좋지 못한 거는 사실 실적과 연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게임주의 주가 간단한 이제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R 곱하기 D라고 R 곱하기 D. D가 예. 프라이스다. 그래서 레베뉴 곱하기 드림입니다. 새로운 게임, 그렇죠. 신게임. 예, 예. 실적과 드림, 그러니까 예. 꿈이 만들어주는 것이 게임주의 주가인데 네. 지금 상황은 잘 아시겠지만 레베뉴도 떨어지고 그렇죠. 드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막 어마무시하게 성공한 히트한 게임이 없다 보니까 꿈도 조금 꺾인 상황이다. 잠잠해요 요즘요. 네, 예. 그래서 사실 프라이스가 조금 내려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좀 편할 것 같고요. 아, 예. 그럼 내년에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은 네. 레베뉴는 사실 이거는 좀 기업마다 달라서 네. 그냥 이렇게 통칭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은 네. 그래도 제 생각에 내년에는 레베뉴 네. 실적도 좀 좋아질 것 같고 네. 드림 꿈 같은 경우도 신작이 나오는 것들이 나쁘지 않다. 뭐 가장 사실 뭐 제가 요즘 들어서 기대하고 있는 게임들은 레포트를 안 써서 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예. 제가 안 쓴 레포트도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예. 뭐 NC 소프트라든지 뭐 넷마블이라든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카카오 게임즈 이런 예. 회사들에서도 예. 내년에 나오는 게임의 라인업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시장에서 예. 우려하는 것보다 네. 게임의 기대 수준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사실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게임주가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적인 부분에서 만족이 되지 못해서 주가가 좀 내려와 있습니다만 네. 이 게임들이 실제로 히트한다는 거를 좀 보여준다면은 네. 매출의 볼륨이라든지 시장의 프라이스 기대 수준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개인적인 또 바람으로도 지난 10개월 동안 게임주의 불황은 저는 충분히 이제 반영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이제 내년을 보고 투자하는 거는 맞지만 네. 내년을 보고 내후년을 또 봐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오, 자신 있게. 예. 내후년에 특히 나오는 게임들의 라인업이 특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2025년. 2025년이죠. 예. 오. 그러면 25년은 제가 그래도 비교적 컨빅션 있게 네. 25년 게임 라인업이 너무 훌륭하다. 네. 뭐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것을 조금 선반년 6개월 정도 그렇죠. 선반년 정도를 하니까 네. 충분히 그 기대감을 24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근데 정말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애널리스트님은 게이머십니까? 게임 하십니까? 저는 뭐 게임을 좋아해서 네. 또 게임 섹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어떤 게임 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네오이즈에서 피해거짓이라는 게임이 나왔는데요. 뭐 그 게임도 되게 즐겁게 플레이를 했고요. 어디 다 스테이지 완료하셨습니까? 아니, 아직 다 깨지는 못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한참 하고 있는 중인데 예. 이게 게임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네. 제가 사실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을 잘하지는 못해요. 예. 그래서 즐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즐기는 쪽에 가까워서 네. 그래도 뭐 최대한 헤딩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실례지만 미혼이십니까? 예. 그러면 충분히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네네. 충분히 즐기십시오 이때를요. 예. 기혼자로서 예. 눈치 보면서 게임해야 되는 이 심정으로서. 예. 근데 아까 보니까 게임 얘기 잠깐 하셨을 때 그게 또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게임즈 하게 되면 저희가 좀 참 이를 갈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NC 소프트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리니지를 통해서 그렇게 빼먹고 저 입장으로 보게 되면 게이머 입장으로 보게 되면 확률력 게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서 그걸 리니지 3까지 나오면서 계속
그걸로 적응하게 저희를 만들어놨는데 막상 그 다음에 뭔가를 또 탈피라는 다음 게임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평가 때문에 주가도 많이 빠진 거죠.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12월 말에 가면은 이번에 TL 나오죠. 예, 예상 아직까지 또 예상이긴 하지만 네. 이 TL이 어떤 NC소프트의 주가를 크게 바꿀 수 있을까요? 뭐 충분히 당연히 사실 성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TL이라는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네. 아까 뭐 AR하고 비슷하게 네. 많이 빠져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TL을 기점으로 사실 NC소프트 주가가 많이 안 좋기 시작했거든요. 아, 예. TL 베타 테스트를 기점으로 주가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꺾였습니다. 와, 컨센서스도 좀 욕 많이 달린 거 나가고. 뭡니까? 네. 그래서 예. 사실 지금 시장에서 TL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감은 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체감하기에는 네.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추정하는 연간 매출 수준도 많이 내려왔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상을 뒤엎는 성과를 보여준다면은 네. 충분히 NC소프트가 모멘텀적으로 네. 주가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또 사실 또 지스타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스타가 이제 11월 16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NC소프트가 8년 만에 이제 참석을 합니다. 아, 그동안 참석 안 했군요. 그렇죠. 그동안 8년 동안 쉬다가 네. 8년 만에 이제 참석을 하는데 네. 뭐 이번에 보여주는 게임들이 MMORPG 게임들이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오. 뭐 LLL이라는 루트 슈터 장르의 게임도 있고요. 오, 웬일입니까? 다양한 게임들을 또 MMORPG 말고 네. 이외의 게임들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지금 그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 크지 않은데 예상외의 히트를 거둔다면은 충분히 NC소프트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쉽게 말씀드리면은 DNA가 바뀌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핵심이죠, 이런 그렇죠. 거. 예, 예. 사실 글로벌 시장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진출해야 되는 필요성이 너무 커졌어요. 네. 국내 시장에 있어서 과거 같은 경우는 네. 국내 회사들끼리만 경쟁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매출 탑 50에서 외산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20%를 하회했는데 네. 지금은 거의 과반까지 온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글로벌을 지금 진출해야 되는 상황에 온 거죠. 그래서 NC소프트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 네. MMORPG가 아닌 다른 장르의 게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 게임들이 히트까지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당연히 지금 주가보다는 높은 그렇죠.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택진이 형이 정신 차리신 거죠?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이거 같아요. 제가 드린 얘기였습니다. 예. 예. 택진이 형 화이팅!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억울한 종목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피해 거시의 네오이즈 같습니다. 이거 이제 판매량 추정치를 가지고 뭐 된다 안 된다 말을 많이 하다가 이제 지금 뚜껑을 열고 딱 봤더니 뭐 처음에는 이만큼 팔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걸 훅 꺾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100만 장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연말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하게 되면 얘기한 300만 장은 팔리지 않을까요? 일단 저는 2년간 원래 기존에 제가 추정했던 게 2년간 200만 장 정도 출시 전에 200만 제가 장이요? 추정을 했었는데 네. 사실 시장의 기대는 그거보다 높긴 했습니다. 네. 그거보다 높긴 했고 네. 그래서 그 한동안 네오이즈 주가가 안 좋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예. 100만 장을 팔았다는 소식이 들어오니까 일시적으로 좀 주가가 좀 반등을 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연말까지 300만 장을 판다는 게 네. 뭐 아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뭐 컨빅션하게 300만 장 팔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음. 그러니까 보통 이런 콘솔 패키지 게임 같은 경우는 네. 판매 추이가 조금 다릅니다. 음. 사실 모든 게임이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초기에 대부분 팔리고요. 그렇죠. 그렇죠. 뒤에 있어서는 이제 입소문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피해 거짓이 그래도 2년간 200만 장에서 250만 장을 좀 상향한 이유는 후기 판매량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지금도 초기에 사실 네오이즈가 첫날 둘째 날 판매량이 좋지 못했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 낙폭이 크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입소문과 유저 반응으로 네. 팔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못 판 거를 더 좀 라이프 스팬을 길게 팔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 통상적으로 게임들이 이제 할인 판매 시기에 많이 팔리기도 하고요. 뭐 네. 말씀 주셨던 연말 뭐 크리스마스 시즌에 할인 판매를 하게 되면은 네. 그때 또 판매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음. 내년에 이제 DLC라고 해서 또 네. 확장판이 나옵니다. 아, 확장팩이 나오게 되면 또 그때도 게임하고 같이 묶어서 팔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좀 추이를 고려하면은
지금 피해 거짓이 워낙 유저 평가가 좋다 보니까 네. 뭐 한 5점 만점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한 4.8점 정도 봐주시면 되거든요. 오, 올랐네요. 벌써. 그렇죠. 유저 평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좀 뒷심을 발휘해서 라이프 스팬을 길게 팔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로 봤을 때는 250만 장 정도 2년 내 팔 수 있을 거로 저는 보고 있고 네. 물론 더 팔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네. 히트를 했냐 안 했냐에 관해서는 대충 BEP가 예. 50만 장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50만 장 정도. 네, 그러니까 아주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게임 자체가 예. 어마무시한 자본을 들여서 만든 게임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워낙 많은 돈을 들였다면은 네. 100만 장 팔았으면 쇼크죠. 그렇겠죠. 그렇죠. 뭐 예. 글로벌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어마무시한 자본을 투입해서 게임을 만들었는데 네. 100만 장으로 게임이 끝났다? 네. 그건 실패입니다. 근데 네오이즈 피해 거짓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게임까지는 아니거든요. 들어간 자본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고 되게 가성비 있게 짧은 시간 내에 너무 잘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애초에 국내 트리플 A 블록버스터 네. PC 콘솔 패키지 게임에서 100만 장을 판 이력이 거의 전무하다고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돼요. 예. 이 정도 퀄리티 되고 이제 프라이스 정도 되는 게임에서. 네.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하면은 저는 피해가지고 충분히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만 그렇죠. 시장에서 기대하는 눈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는 것은 조금 어려웠다. 저희가 네. 자꾸 엘든링 보고 저 높이 있는 거 네. 보고 하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많이 빠진 만큼 성과 나오면서 변화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보니까 그런 얘기 많습니다. AI가 게임 산업을 또 바꿀 수 있다. 게임 체인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예, 예.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요즘 유튜브 같은 거만 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혼자서 AI한테 처음부터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기는 거죠. 와. 초기에 스토리도 AI한테 써달라고 하고 예. 뭐 보통 챗GPT 이런 것도 많이 네. 사용합니다만 예. AI한테 스토리 써달라고 하고 캐릭터 또 원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캐릭터 네. 디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미지 생성 모델한테 만들어달라고 하고 와우. 그런 식으로 일단 게임 기트를 잡아놓은 다음에 네. 그걸 기반으로 코딩 같은 경우도 예. AI가 요즘 코딩 또 잘하잖아요. 그렇죠. 코딩 해줘 해서 코딩까지 연결을 시켜서 와. AI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게임. 그러면 비용이 확 떨어지겠네요. 그럼요. 어. 물론 이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예.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인디적인 게임, 인디 게임, 네. 그러니까 소규모 게임 개발에서 아직까지 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인 거고, 네. 지금 당장 모든 게임사들이 뭐 인력을 다 AI로 대체한다. 네. 아직까지는 사실 아니긴 하죠. 그렇죠. 실제로 뭐 그런 예. 움직임을 보이는 회사들이 많지도 않고요. 네. 다만 이 AI의 그 발전 속도는 앞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항상 발전을 하고 있어요. AI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도 사실 이미지 생성 모델이나 코딩 같은 게 쓸만한데 네. 여기서 시간 더 지나면은 얘네가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고 네. 지금 단계에서도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적어도 반복 노동, 노가다성 작업 예. 이런 거는 쉽게 대체가 가능할 것이다. 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인건비가 절감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게임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IT 산업이잖아요. 네. 기술이 발전하는 것 따라서 산업도 많이 발전하는 산업입니다. 네. 성장 산업이에요. 지금은 약간 역성장을 좀 거두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성장 산업이고 언젠가는 또 저희 예상을 뛰어넘어서 또 가파른 성장을 저는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AI 산업이 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네. 그 시기에 따라서 시기를 이제 명확하게 한계 짓기는 힘들지만 지금 AI 발전 속도를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경우가 되면은 게임 자체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그렇죠. 프라이스는 또 이제 코스트는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AI가 열일을 하고 있네요. 그냥 마당발이네요. 마당쇠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시간 관계상 또 아까 이 인터넷 플랫폼 쪽 얘기 드린 것처럼 똑같이 게임 쪽에서도 우리 애널리스트님이 딱 보시는 거 내년에 좋아지고 이제 2025년이 뭐 큰 변화가 신규 게임과 함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거 딱 하나, 예, 요거 하나는 봐야 된다. 네. 종목으로 말씀을 주신 건가요? 네, 종목으로요. 예. 사실 제가 지금 연간 전망을 작성하고 있어서 네. 종목 하나를 뽑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아쉽지만 네, 저희 예. 레포트 작성 전에 아, 말씀드리기 그러시군요. 힘들다 보니까. 아, 그런 게 근데, 있군요. 또.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게임사를 좀 보실 때 예,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이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아, 그러니까 뭐 비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향후
게임을 어떤 게임들을 개발할 거고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유저를 만족하겠다. 음. 이런 좀 올바른 비전을 가진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두루뭉술하고 네. 좀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긴 하지만 네. 꿈이 있는 기업을 사자. 네, 이 정도로 예, 예.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제가 대충 느껴본 바로는 네. 이건 제 얘기니까 애널리스트님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근데 2025년에 큰 어떤 큰 변화가 나올 종목 중에 하나가 펄어비스인 것 같긴 한데, 예, 그런 쪽에서도 뭐 이제 기대했던 거 물론 많이 딜레이가 됐지는 하지만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장을 또 펼쳐질 수 있겠다. 이제 뭐 맨날 뭐 검었다 붉었다 사막 가지고 언제까지 이거 할 겁니까? 예, 근데 새로운 변화, 뭐 도깨비부터 나오는 네. 그 흐름을 좀 기대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한 쪽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변화들 특히 이제 많이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챙겨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지금 AI를 통한 플랫폼 산업 그리고 또 확장되는 게임 산업까지 또 요모조모 또 꼼꼼하게 챙겨주신 우리 최승호 애널리스트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